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 영상에서 디플레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대로 설명해 드리려고 디플레 전문가를 모셔왔습니다. 예, 홍춘욱 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점입니다. 디플레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피해를 보는 게 더 많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첫 번째 피해가 뭐냐면요. 기름값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다. 정부가 예를 들어서 유류세를 인하해 줄 것 같다. 탱크를 빨리 안 채웁니다. 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의 소비는 다른 사람의 매출이거든요. 그쵸. 좀만 기다리면 더 싸지는데 뭐하러 지금 사? 이러면 개개인으로 보면 되게 재밌고 좋겠죠. 예. 그러나 정부 국민들이 다 그러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매출이 박살나겠죠. 그러니까 연쇄적인 문제들이 생기고 또 알바님이나 예. 기사님이 소득이 줄거나 고용이 위태로워요. 그럼 그분이 또 기름 많이 넣겠어요? 이게 악순환이 끝없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예.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임금이 예. 줄고 매출이 줄었어요. 근데 빚은 가만히 있죠. 아, 나의 소득은 줄어드는데 비해서 부채는 상대적인 부채의 예. 빚이 가지고 있는 부담은 더 커지죠. 예.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이 가만히 있을까요? 한도를 줄이는구나. 그럼 자기 또 마통 태워서 넣고 이러다 보면은 또 이자 비용이 또 오히려 예. 올라가죠. 오히려 올라가죠. 그래서 예. 디플레가 벌어지면 첫 번째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출 감소의 악순환이 고용 불안이라든가 예. 혹은 경제 전체의 위축으로 가는 가능성이 있다는 와. 게 제일 무섭고 두 번째는 예. 이제 이러다가 기업 파산, 그쵸? 부채 불안이 예. 증가. 그러니까 암만 정부가 금리를 내려준다 그러더라도 기부채 금리가 조정될 리가 그쵸. 없잖아요. 이미 몇 퍼센트로 했고 예. 오히려 또 매출이 둔화되는데 은행들이 무슨 뭐 자산 사업가도 아니고 그러면 요 얘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보통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뭔가 예비 신호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징조들이 좀 있었는지 재고였어요. 예. 재고였었어요. 네, 100만 대짜리 캐파를 갖고 있는데 판매가 80만 대만 됐나요? 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100만 원, 200만 원 깎아주는 거 못하는데 뭐 연식이 바뀌었습니다. 봤더니 딜러 할인. 네. 사실상의 가격 할인을 해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징후를 뭘로 하냐면 재고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경제가 최근에 무슨 일을 겪었냐면 지난 2012-13년부터 경제 전체에 재고가 계속 늘었어요. 그냥 어려운 거라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졌다 그래요. 공장 가동률이 75%, 80%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지난 5년간 계속된 거죠. 그럼 누적된 데미지가 좀 있을 건데요. 거기에 코로나까지. 그럼 또 하나 질문이 그동안 돈을 좀 많이 풀었어요. 풀었는데 물가가 안 오르는 거 보면서 유가 그렇게 내리는 거 보면서 무슨 영향인가 좀 궁금했었어요. 세 가지. 예. 초과 지준. 초과지. 은행들이 돈 안 빌려줘요. 예. 지준 10%만 해도 되는데 50% 예. 초과된 거예요. 예. 두 번째, 두 번째 중국.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내가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죠. 알리, 여기 우리 까도 되죠? 예. 알리바바. 알리 가보면 이게 이 세상의 가격이 뭔가. 배달이 늦어서 그렇지. 그 날개 없는 선풍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예. 거기다 헤어드라이어, 예. 다이슨 너무 좋아하는데 똑같이 생긴 게. 그렇죠. 예, 그거. 차이슨이라고 예, 맞아요. 차이슨. 했어요. 지금까지 뭐 전 세계 공산품 가격을 그냥 다 떨어뜨리는. 물가 낮추는 역할을 그러니까 했다. 그 예. FTA 하면서 딴 나라에서 생산된 물건들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값싸게 뿌려졌다. 이것도 영향을 미쳤고요. 세 번째, 정보통신혁명. 정보통신 제품, 이런 또 반도체 칩 예. 등이 들어가는 수많은 제품들의 가격을 어떻게 품질을 개선시키면서 가격은 못 오르게 하거나 떨어뜨리거나. 예. 물론 이제 이게 가장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또 예. 메이드 인 차이나의 그쵸. 차이슨의 공격이었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경제가 점점 물가는 못 오르고 특히 생산성이 향상되잖아. 같은 동일한 노동을 해도 옛날보다 물건을 더 만들어내니 캐파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효율이 좋아졌던 게 뭐냐면 임금 200만 원 주고 500만 원치 뽑을게 200만 원 줬는데 1000만 원치 뽑아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게 또 중국 예. 가면 더 싸지고 더 싸지겠죠. 돈맥 경화가 온 거지. 그렇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걱정이 우리나라도 2012, 13년부터 이미 그랬다고 그랬는데 세계적으로 조금씩 요 돈맥 경화가 해소도 잘 안 되고 생산성은 향상되고 무역 전쟁을 해도 메이드 인 차이나 가격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 코로나가 터진 거죠. 어휴. 야, 어이인데요, 그냥. 답이 없는데. 밝게 받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배경이 어두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것도 뭐냐면 우리나라가 금리를 좀 더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그렇게 되면은 또 인플레이션 압박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했으면 예.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더 내리면 예. 장기적으로 볼 때 미래에 물가가 오를 수 있어. 그 목소리가 있을 때 인하해야 된다. 미국,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처럼
아유, 금리 인하해봐, 뭔 소용 있어? 라고 말하면, 그건 인하해봐 소용이 없죠. 불씨가 꺼진다면 소용이 없다.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마중물이라도 네. 명 밑에 지하수 다 마른 네. 다음에 펌프질 해봐야 소용없는 것처럼 네. 지하수면에 물이 충분히 있을 때 펌프질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하수면에 물이 결국 사람들의 어떤 기대, 네. 희망, 인플레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많을 때일수록 더 금리를 인하해 인플레를 정말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인플레가 막 본격화되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인상하는 그쵸. 예, 거잖아요. 예, 예, 그쵸. 그때도 할 수 있으니까, 불이 많이 타오르면 조금 약간 불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 꺼진 불씨 살리는 건 정말 힘든 거잖아요. 아무리 분다고 뭐 예. 제 맘대로 하지 뭐. 심폐소생 해봤자. 이 시골 생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제가 박사님 책을 읽었더니,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뒷부분에 진짜 내용을 넣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 이게 진짜 우리 구독자가 원하는 게 뭐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알려주시죠. 일단 전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좀 좋아 보여요. 주식이다. 네, 예. 최근까지만 해도 올해 연초에 어디 모처에서 예. 방송 가가지고 주식이 좋아 부동산이 좋아 그랬을 때 단연 부동산이라고 외쳤던 사람으로서 아, 맞아요. 예.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때 이제 연초에 2200포인트 정도여서 네, 맞아요. 뭐 나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그 70년대에 지어졌던 아파트 때는 1인당 국민소득 1000불 시절에 지었던 그 눈높이에 네. 맞는 아파트인데 지금은 3만 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30배나 잘 살게 됐는데 그러니까 달러로 30배인 거고 원화 가치로 보면 더 많이 네. 성장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좀 잘 살게 됐는데 그 눈높이에 맞는 아파트들의 공급은 적으니까 주택 가격은 더 오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로 네. 저는 좀 우리나라 경제에 몇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뭐냐 하면 자영업자들이 많이 몰락할 것 같다. 아, 그거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한 축이 뭐냐면 수익형 부동산. 그쵸. 상가, 예, 예, 예. 뭐 오피스텔 이런 거 있는데 아, 그쪽이 일단 지금 좀 어려워지면 아무래도 연관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정부가 경제가 되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돈 가는 거는 되게 지금 막고 있더라고요. 막고 있는. 아무리 봐도 돈이 부동산에 안 간다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전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부동산 시장은 신축 공급이 없어서 폭락한다 이렇게는 도저히 안 보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도 강해지고 있고 규제. 전화가 내수 경기 자체가 안 좋아지면서 네. 수익형 부동산 또는 상가 이런 쪽에서 시작된 좀 불황의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전체 아파트 시장 또는 주택 시장에도 긍정적이라고는 말 못하지 않나요? 예. 반대로 주식은 긍정적인 면이 두 가지나 있는 게 첫 번째가 배당이 엄청 예. 매력이 있어진 그쵸. 거죠. 왜냐하면 이 시장 금리가 1% 제로 금리가 됐는데 배당 수익률 2% 그러면 은행 예금 금리 그쵸. 2배, 3배가 예. 되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어디냐? 이 채권 대비 주식의 상대적인 매력이 굉장히 예. 높아진 게 첫 번째 거고 두 번째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솔직히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나 뭐 엄청 돈을 푼다며요. 양적 완화에 그쵸. 제로 금리를 해서 막 엄청나게 돈을 풀면 자, 부동산 못 가면 어디 가겠냐 이거죠. 어딘가 가야죠. 이 예. 기업에 뭐 투자를 가고 뭐 예. 회사채를 사주고 뭐 이러면 예. 좋겠습니다만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주식시장에 우리 동학개미 운동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이게 일시적 현상은 아닌 것 같은 네. 느낌을 좀 갖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게 뭐 주식시장이 계속 뻗어나가려면 당연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경기 부양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예. 뭐 아직 6월 전일이 안 열렸으니까 예. 중국도 믿어보고 또 미국도 2차 재정정책 쓴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유럽도 더 대규모의 어떤 정책들을 쓸 가능성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지금은 안 좋지만 예. 미래에 대한 기대들이 높아지고 있을 때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 않냐 예. 그쵸. 예.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금융자산, 주식에 투자를 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요때 이제 좀 저는 연령대별로 좀 차별을 둬서 좀 일단 밀레니얼 2030 예. 노르웨이 연기금을 좀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자. 어. 노르웨이 연기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연기금인데요. 예. 어떻게 하냐면 6대 4예요. 뭐가 6인가요? 주식. 비중이 굉장히 네, 세죠. 세죠. 예, 예. 굉장히 셉니다. 주식 6, 채권 4. 공격적인데요. 그래서 이번엔 크게 와. 터졌어요. 코피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래서 회복했잖아요. 대신 수익 낼 때는 확 예. 그래서 지난 10년간 수익을 보면 아찔하게 높아요. 그래서 이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좋은 점이 뭐냐면 밀레니얼 세대는 초기 투자금이 적잖아요. 예. 좀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뭐 마레프급, 레데펠급 이런 거 부모님한테서 결혼할 때 등등 사줄 수 있는 분이면 이 방송 안 들어요. 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업하시던 분들 급매물 나오는 거 그냥 강남 아파트 사면 되죠. 그렇죠.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방송 안 들어요.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은 고민하시고 열심히 출사하신 진짜 분들이잖아요. 좀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그러면 많으니까. 밀레니얼 네. 세대들은 월급 들어오는 거 따박따박 예를 들어서 네. 100만 원 투자했는데 6대 4로 해서 60만 원 주식 40만 원 채권 샀는데 60만 원이 40만 원 됐어. 그러면 다음 달에 20만 원을 아, 또 또 주식을 되죠? 사면 되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현금으로 리밸런싱, 현금으로 물타기가 가능하잖아요. 나는 근로소득이 있으니까. 그렇죠. 젊다면 저는 주식 비중을 음. 60에서 70 정도. 우리 한국 주식만 하지 말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주식도 하고 글로벌하게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 좀 공격적이긴 해요. 그러나 예. 밀레니얼 세대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죠. 그쵸? 예,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제 또래 4050. 자, 이제 돈은 이제 좀 있는데 깨먹으면 큰일 나요. 그쵸. 이럴 때 국민연금이 최고입니다. 제가 이제 국민연금 투자운용 팀장을 예. 했잖아요. 그때 제가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를 좀 달라지긴 했어요. 예. 그러나 5년 전 기준으로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체 자산의 50%는 채권에 투자하자. 안전한 채권에 예. 투자하자. 그리고 35%를 주식. 그래도 그래도 꽤 되죠. 많은 편인데. 근데 이제 예. 노래인은 60%였어요. 예.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진짜 많이 늘어난 했죠. 거잖아요. 그리고 예. 나머지 15%는 금이나 그 부동산 리츠 같은. 대체 투자되는 거. 이런 자산 전략을 하면 지난 한 20년간 얼마를 벌었냐면 6% 정도 벌었어요. 연. 잘했네요. 예, 굉장히 지금 예, 은행 예, 이자가 예. 1%가 안 돼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게다가 또 좋은 예. 점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뭐 이럴 때도 마이너스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채권에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릴 때 예전에 고금리 채권이 이게 올라간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채권 투자를 많이 해놓기 때문에 웬만한 위기가 와도 마이너스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4050은 이제 퇴직 얼마 안 남았기 예. 때문에 깨먹으면 원금 복구가 안 돼요. 그쵸. 세 번째가 6070. 예. 이제 나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노후를 설계해야 돼.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잘 물려줘야지. 또 이건 돈은 좀 있는데 예. 이건 돈은 좀 있는데 나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야. 이런 분들은 세계 최대의 연기금 일본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를 따르면 그거 일본이 어떻게 제일 하는 커요. 거예요? 예. 거의 70% 가까이를 채권 사용해요. 왜냐하면 예. 뭐 성장이라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지난 20년. 그쵸. 슬프다. 그쵸. 예. 그러니까 원금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주식 비중은 한 20-30% 정도 넣고 채권이 60% 후반 정도 거의. 그리고 한 5% 정도는요 예금도 넣어요. 그래서 현금성 그냥 자산도. 완전 안전 제일주의네요. 그런데 이 전략으로 해서 이게 현금을 들고 있다가 네. 정말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만 기회가 오면. 기회가 오면 예. 확 그쵸, 할수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 현금이 최고였잖아요. 이번에. 예, 맞아요. 제 책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상장지수 펀드 ETF라고 ETF 있죠. 예. 네, 그래서 ETF로 비용도 굉장히 적게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펀드들이 다 있으니까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세금 엄청 많이 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연 2천만 원 이상의 이자 및 예. 배당 소득을 받고 계시는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들은 우리나라 투자하면 사실 세금이 더 클 수 있거든요. 해외 증권 계좌를 여셔서 해외 ETF에 직접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절세에 도움되는 면도 있습니다. 양도세로 넘겨서 왜냐하면 손실난 예. 거를 상계시킬 수 있어요. 그쵸, 상기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해외를 안 투자할 수가 없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여기 부분만 해도 한 파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솔직히 말하면 책에 내용 더 많아요. 많은데 다 풀지 않으셨어요. 다 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네, 이 책은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도 필요한 책이고요. 네. 왜냐하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짜놨고요. 또 두 번째는 정책 당국자들, 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니? 예. 이런 걸 궁금하신 분들, 특히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 세 번째,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예.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매출은 어떻게 될 것인지, 경제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에게 예. 적합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나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두꺼워요. 아, 죄송합니다. 책값은 그렇게 안 비싼데 코로나에 대한 최신 그런 경제 논문들을 쉽게 요약해서 넣다 보니까 데이터가 진짜 많아서 정말 좋았어요. 저는 이렇게 다른 책들은 말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래프를 다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 근거 중심의 근거잖아. 경제학, 예. 근거 중심의 경제학 이렇게, 예. 이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진짜 요새 바쁘시잖아요. 스케줄 바쁘신데 시간 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우리 홍춘우 박사님도 다음 책 나오면 그때 제가 한번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